미국 증시가 극적인 반등. 맞아요. 진짜 정말 다행이었어요. 네.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은 이걸 잘 소화해 나가면서 다우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소식을 네.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축구로 따지면 우리 이제 이탈리아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가 2002년에요? 골든골로 뭔가 이긴 그 정도까지의 감동이었나? 하여튼 약간 뭐냐 하면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0월 오늘의 물가 지수를 상당히 언론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기다렸던 게 그렇습니다. FOMC가 없는 달이고 이 지표가 나오는 그 레벨과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4분기,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시장의 성패가 달려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거든요. 박사님, CPI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일단 궁금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역대급이었고요. 예. 네, 이렇게 미국의 물가 지수에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본 적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사상 그럴 정도로 최고 수준. 올해 들어서도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가진 만큼 관심만큼 결과에 어쨌든 귀추가 주목됐는데 네. 정말 뭐 다우나 S&P나 나스닥이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장중 변동성은 역대 4번째나 5번째. 그리고 근래에 10년 만에 처음 가장 큰 변동성, 그럴 장중 것 같아요. 변동성. 네. 그래서 물가가 한번 죽였다가 증시를 다시 또 살리는 그런 어쨌든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저도 물가 발표되면서 네. 나스닥 선물 빠지는 거 보고 예. 몇 퍼센트 빠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이렇게 하고 잤는데 포기하고 주무셨군요. 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석을 좀 듣고 싶은데 네. 렌트비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네, 네. 지금 연준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근원 물가고요. 근원 물가 중에서도 전월 대비. 네, 근데 이게 전월 대비가 많이 올랐죠. 0.6 그리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작년 9월 대비로는 6.6%.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나 전월의 6.3%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증거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쩌면 11월 달에 원빅 100%, 100bp, 예. 1% 포인트를 예.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장초반에 시장의 어떤 우려였고요. 그럴 정도로 역시 물가는 안 잡혔다. 근데 이번에도 클리브랜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매주 이제 거의 매주 업데이트하는 맞아요. 그 클리브랜드 연준이 있는데 지난달에도 정확하게 맞췄고 이번 달에도 6.64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연준이 관심을 보이는 근원 물가에서 40% 넘게 차지하는 게 주거비거든요. 주거비가 6.6%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는 헤드라인에서 빠졌지만 교통비, 물류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서비스 요금들이 많이 올라서 근원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 자체에 임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소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나선형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물가가 잘 안 잡힐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최종 금리를 5%까지는 올릴 것이다라는 맞아요. 것이 제가 보는 결론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연준의 최종 금리를 얼마로 볼 거냐,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최종 인상하는 시점, 그러니까 동결로 들어가는 시점이 몇 월이냐 내년, 그렇죠. 1월이냐 3월이냐 6월이냐 예. 이 게임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피크치고 뭐 선제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연준이 뭐 금리 인상 이제 끝
이러면 시장 금리는 이미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 시장 금리 내려가면 경기가 침체를 앞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내려갈지언정 일단 시장은 환호하겠죠.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강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무튼 뭐 그 불확실성을 딛고 6거래일간의 기술적인 하락을 딛고 일어섰는데요. 아마도 추정컨대 뭐 조금 리밋 오더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을까. 네. 3,600선, S&P 3,600선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프로그램 매수, 예. 네, 그리고 알고리즘 매수 이런 매수세들이 폭넓게 아마 포진해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이미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로 시장을 환호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예. 연준 그 CPI 캐스팅이 잘 맞고 저희도 또 이제 자료에 많이 쓰거든요. 한 가지 희망이라면 다음 달에는 근원이 그래도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추정한 거가 이번 달 6.64에서 떨어진다. 조금은 떨어져요. 네. 6.58. 뭘로 떨어지죠? 뭐가 일단은 낮아져서? 이제 근원에서도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비, 주거비. 렌트비 예. 그리고 OER이라 그래서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등가 임대료. 여론조사에 가까운 이제 네. 인건비. 비용이 인건비가 아니라 비용이 있는데 예. 그런 게 조금씩은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나아진다. 거라서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굳이 만약에 해석을 하자면 근원도 떨어진다. 정점은 통과하는 거 아니냐. 예.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해석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이 다음 달 물가 지표를 헤드라인은 8%로 지금 맞아요. 전망하고 있고 지금 8.2%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근원도 살짝 떨어지는 걸로. 근데 떨어지는 이유를 뭐 사람들이 뭐 찾고 있지만 말씀 주셨듯이 결국에는 집값이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곧 이제 모기지 금리도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맞아요.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그러다 보면 주택의 소위 원가가 되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금 6.7%에서 다시 5%대로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한 수개월 내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이 지표를 보자마자 저희 앵커님이시죠? 투자전략팀장께서는 그래 바닥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저희처럼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박사님 네. 지수가 내리면 계속 내릴 것 같고 그렇죠. 오르면 오를 것 같고 요즘 워낙 악재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믿기가 어려워져서 이번에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랠리가 그냥 단기에 또 반짝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도대체 CPI 발표 이후에 왜 시장이 올랐는지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거비가 올랐는데 이게 연준이 물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거비가 올라서 또 물가 부담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피크 아웃이라고 하는데 피크 아웃할 만한 근거는 정말 있는 것인지. 물가가요. 예. 네. 그래서 물가는 결국엔 떨어지죠. 뭐 떨어지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느냐에 대한 의심이 지금 가득한 상태고요. 그 결론적으로 연준이 몇 %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네. 결국 내년에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시장 금리도 떨어지고 연준의 기준 금리도 동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3월이냐 6월이냐 예. 뭐 이런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시장은 바닥권에 있다. 하지만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고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라는 큰 산이 벽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동결돼도 제 생각에는 기술적 랠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운명을 갖고 있는데 예. 문제는 코스피는 이런 경기 침체를 다 반영해서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착해졌다라는 거죠. 이미 고점 대비 35%가 착해졌다.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 미국은 용어. 아직도 한 20% 남짓밖에 안 떨어졌고요.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미국은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한 5% 정도의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이 미국이 조정 보일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가장 외국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조금 어쨌든 그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 고유의 어쨌든 경쟁력, 기업 실적 이런 것들로 얼만큼 방어하고 갈 거냐. 근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보다는 앞으로 조정폭이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이 좀 결론입니다. 안 그래도 그러면 이제 한국 얘기해 주셔갖고 예. 바로 지금 한국은행까지 한번 그렇죠. 연결해서 질문 드려보고 좋아요. 싶은 게 예. 한은은행 총재가 좀 스타일이 예전에 이주열 총재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네. 기자회견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말씀하는 그 단어들의 선택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적합형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네. 저는 딱 어저께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얘기한 게 1,400원일 때, 1,1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 해외 투자에 대한 생각도 좀 달리해야 된다. 네.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원화가 그래도 조금은 어제는 좀 올랐지만 예. BOK 총재 기자회견 할 때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더불어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는 좀 착해졌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 9거래일째 사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은 총재의 스타일이 주는 어떤 뭐 시사점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갖고 온 이제 행보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뭐 한국은행이 어쨌든 연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아. 네, 또 뭐 총재께서도 뭐 직접 말씀하셨는데 맞는 예.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금통위에서도 조건부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좀 환율 쪽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금융 안정이나 조금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한 물론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 환율 쪽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예, 그래서 그 의미는 미국이 어쨌든 기준금리를 연말에 4.50%, 네. 뭐 75bp, 12월에 50bp 네. 이렇게 올리면 4.50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한 100bp에서 125bp까지는 뭐 어쨌든 용인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네. 만약에 11월에 100bp를 올렸다 미국이 그러면 한국은행도 75bp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따라갈 거죠. 수밖에 네, 근데 이제 어제 어쨌든 결과로 이미 예견된 것이니까요. 네. 75bp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어쨌든 뭐 그 다음 그 스텝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25bp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네. 하지만 만약에 연준이 12월에 또 다시 75bp 이러면 한국이 또 다시 뭐 올해는 뭐 금통위가 없으니까 내년에 들어서 50bp를 또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는 거죠. 잠깐 25bp 갔다가.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조건부 가이던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한미 기준금리 차는 한 125bp. 그러니까 미국이 내년 3월에 5.0%.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뭐 3.25% 정도. 3.25. 네, 그렇게 해서 한 뭐 125bp 정도의 갭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사실은 환율 시장은 좀 이겨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자신감 때문에 미국 증시 말고 한국 시장 투자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는 톤으로 총재께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세우셨잖아요. 부동산 팔고 한국 주식 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부동산에 대한 않았습니까? 코멘트를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했어요. 예. 부동산 경기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네.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맞다. 부동산 경기. 네. 근데 매크로와 금융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그렇죠.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가 저는 이제 없다. 해석한 거는 예. 부동산 하지 말고 그렇죠. 1,400원일 때 해외 투자 못 할 거면 국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주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예. 그것도 틀리진 않은 말이죠.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환율이 한국 환율이 뭐 유로와 비슷하게 떨어졌으니까 한 연초 대비 한 20% 그럼요. 정도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뭐 지금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원화 표시 우리나라 블루칩들의 가격은 매력적이죠. 예. 반토막 이상 났어요. 매력적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중장기 외국인 투자자라면 아마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에 이렇게 좀 매수를 하나 싶기도 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CPI 발표와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아마 CPI 발표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뭐 빨라지고 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생겼고, 이걸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도 세워야 할 것 같고, 한국은행도 거기에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그럼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증시 전략인데, 오늘 미증시가 많이 오른 것을 두고 우리도 이제 상승의 변곡점이 온 거 아니냐. 네. 물가가 만약에 피크 아웃이라면, 그렇죠, 아무리 좀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 하더라도 바닥을 본격적으로 다져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잠깐의 랠리에 그치는 것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박사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뭐 기술적 랠리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있겠지만 좀 대세 상승, 좀 추세적인 강세장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사서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뭐 좀 이렇게 네. 손실을 보더라도 좀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뭐 주간 단위로든 월간 단위로든 누적적으로 더 많아지는 그런 전형적인 강세장으로의 전환은 내년 3월 이후다. 내년 3월 라고 이후.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내년 3월부터 내년 중반을 거쳐서 9월까지가 세계 경기가 가장 어둡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네. 그리고 지금의 IMF라든지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예측하는 세계 경제 전망이 또 한 번 아래쪽으로 틀리는 네, 그런 시기가 내년 2Q에서 3Q라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기에 충분한 시기고 물가가 잡히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지수 대저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시장 금리가 만약에 그걸 선반영해서 미리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뭐 항상 선행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내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 그러면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더욱 더 이렇게 네. 다가오기 때문에 예.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더 사야죠. 많을 것 같아요. 예. 금리 하락의 베팅이 더 늘 거라는 거죠. 예. 특히 글로벌 채권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이번에 아마 겨울 좀 운이 좋으면 10월, 11월부터도 채권 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한 3, 4개월 후를 반영해서 그러면 기술주의 랠리 혹은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씩 조금 투영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응은 조금 짧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이렇게 전까지는. 접근하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 중반이 경기는 상당히 어둡지만 예. 되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스탠스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때 어쩌면 그때가 좀 진바닥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날, 또 적절한 시점에 나오셔서 저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